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총 3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크게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 3, 4차 방정식. 3, 4차 방정식. 혹은 예를 들어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또 배우고, 연립방정식은 이미 알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부정방정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좀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3, 4차 방정식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3, 4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3차 방정식으로 한번 예시를 해볼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2가지가 있었지. 그치?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맞지? 근데 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게 물론 존재하긴 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도 존재하는데 그거를 외울 수가 없는 수준으로 공식이 말도 안 되게 길어. 그래서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 그게 나오진 않고요. 그래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다 뭘 해야 되냐?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막 인수분해가 막 다 될 거야. 그럼 이 3개를 곱해서 0 나온다는 소리는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3차 방정식 푸는 건데, 그럼 인수분해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도 니네가 처음에 2단원에서 배웠을걸?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거기서 배웠던 그 인수분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3,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총 3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 인수정리 후 조립제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인수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0 나온 놈을 찾아. 그럼 걔는 그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인수분해하는 거. 근데 목도 구해야 되니까 뭐해? 조립제법으로 구하는 거. 좀 이따 문제를 하나 보면 설명해 줄게. 두 번째는 뭐냐면 보기차식. 보기차식이 뭐였는지는 기억나지? 보기차식이 뭐냐면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 맞지? 그걸 이제 인수분해 할 거야.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대칭식이라는 거. 요거까지 총 이 3가지에 대해서 알면 되는 거거든. 보통 이 3가지 유형이 다일 거야. 물론 이 3가지 이외에도 있어. 그건 뭐냐? 그냥 인수분해. 인수분해 공식. 3차 인수분해 하는 공식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너네한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 3차 방정식을 풀어달래. 이거 어떻게 푸는데요? 하면 얘는 x세제곱은 1이지. 그럼 x값은 1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3차 방정식의 해는 기본적으로 몇 개야? 3개가 돼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식을 인수분해해야 돼. 근데 요 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하냐? x세제곱과 1의 세제곱이라고 써주면 얘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쪼갤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x는 얼마? 1인 거 알겠어. 그럼 얘를 또 쪼개야 되잖아. 근데 안 쪼개질 때가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안 쪼개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 아니라 얘는 이제부터 무슨 식이냐면 2차식이지. 그럼 2차식이 0 나온다는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근해 공식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해 공식으로 풀면 돼, 여기서.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럼 근해 공식 어떻게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때 공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 3가지가 다일 거라고. 그래서 공식은 이미 너네가 당연히 외웠어야 되니 사실 이 방법도 다 알고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그래도 하나씩 달아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자, 이런 거 가볼까? 다음 이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의 알파베타라고 할 때 다음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자, 이 3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베타래. 3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3개죠. 2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2개였어. 2차 방정식 근에서는 2개 다 실근, 2개 다 허근, 혹은 실근인데 중근 뭐 이런 게 있었잖아, 맞지? 근데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지. 3개 다 실근일 수 있어. 2개가 허근이고 얘처럼 1개가 실근일 수 있는데 셋 다 허근인 건 없어.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그래프로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너네는 잠깐 그려준 적 있을걸? 3차의 그래프는 뭐 이렇게 생겼다고? 3차는 x축이랑 교점이 무조건 하나는 생겨. 근데 이걸 너네가 이해할 수는 없어, 지금 당연히. 그래서 그것까지 너네한테 구분하라고 안 해. 얘기해 줄 거야.
아, 이 새끼는 두 개의 실근을 갖고 뭐 두 개의 허근을 갖고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해 줄 거야. 4차는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실근에서 네 개가 실근 가질 수 있는데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허근 이렇게 가질 수 있어. 근데 그걸 너네한테 구분하라고 안 할 거고 문제에서 주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그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래. 자, 이어서 그럼 다시 이 3차 방정식이 어쨌든 허근을 갖는데 그지? 그럼 어쨌든 나머지 하나는 뭔가 근이 있나 보지 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를 인수분해하려고 하니 식이 어때? x에 관한 식인데 식이 좀 길어. 그럼 내가 그때 뭐 이용하라 그랬냐면 인수정리, 조립제법 이런 거 이용하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얘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냐? 뭐 집어넣으면 0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조립제법으로 확인하는 거지, 맞지? 물론 우리가 대입해서 확인했겠지만 3차, 2차, 1차, 0차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왔어요 라고 가는 거지. 첫 번째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내리면 4 곱하면 마이너스 4 내리면 6 곱하면 마이너스 6 내리면 0 맞는 거지. 나눠 떨어지니까. 그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하나 가지고 있고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니까 얘는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6은 0꼴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지. 는 0이니까 는 0 항상 써줘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0 되는 건 얼마? 마이너스 1 찾은 거고 얘가 0 되는 걸 구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의 2차식이지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잠깐 확인해보니 음수가 나오더라 이거지. 얘가 허근 두 개네. 그지?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 D가 음수니 허근 여기서 두 개를 가질 거고 그 허근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근해 공식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해달래? 허근의 제곱의 합을 구해달라며.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허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4. 허근의 곱 얼마? 6. 이걸 이용해서 저걸 구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3차 방정식을 풀 때 첫 번째 뭐냐면 식이 되게 길어. 그럼 뭐 한다? 인수정리, 조립제법 한다.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아가지고 그 인수 하나하나를 찾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 당연히. 만약 또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쪼개지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쪼개졌어. 그러면 얘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1 하나, 얘가 0 되는 거 2 하나, 얘가 0 되는 거 마3 하나, 근이 3개 나왔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 무슨 말인지 가나? 이런 식으로. 이어서 잘 봐. 또 가볼게. 예를 들어 이번에는 자, 얘도 가볼까? 요 4차 방정식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 할 때 요거 값을 구해달래. 잘 봐. 얘 볼게. 그럼 얘를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되냐면 차수가 4차지. 그치? 얘도 인수분해 해줘야 돼 결국.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아야 돼. 왜냐면 식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치? 물론 얘는 나는 좀 눈에 보여. 인수분해가. 근데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안 보여도 대입해서 0 나온 놈 찾으면 돼. 뭐 집어넣으면 0 나올까? 1 집어넣으면 0 나와. 맞지? 그럼 얘는 4차, 3차, 2차가 없으니까 0, 1차, 0차 이렇게 쓰고 얘 1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으니까 내리면 1 이렇게. 곱하면 1, 내리면 마 1, 곱하면 마 1, 내리면 마 1, 곱하면 마 1, 내리면 마 2, 곱하면 마 2고 내리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분명히 x-1을 인수로 가져왔을 거야. 맞아? 그 다음 나머지 뒤에서부터 요거거든? 근데 내가 볼 땐 하나 더 찾을 것 같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뭘까? 나도 모르거든? 2 정도 한번 집어넣어. 2. 나도 잘 몰라.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1, 곱하면 2, 내리면 0. 맞네. 이렇게. 맞아? 그럼 또 2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분명히 x-2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더 이상 안 찾아도 되는 게 2차 정도는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부터 0차, 1차, 2차를 써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를 일단 요게 0 되는 거 1 하나, 얘가 0 되는 거 2 하나 근 가졌고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분명히 허근일 것 같아. 그치? 실제로 판별식 확인해봐도 음수 나와. 마3 나와서 맞지? 얘가 허근일 거고 그러면 난 그 허근에 또 뭘 구해달래? 차를 구해달래. 그럼 또 허근을 굳이 구할 필요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하면 돼?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두 근의 차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지. 이것도 곱셈공식 변형으로 끝나네. 맞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알겠지? 근데 얘도 만약에 인수분해가 됐으면 글이 몇 개 나왔겠어? 4개 나왔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식이 좀 길고 문자는 하나잖아. 그럼 인수정리 조립제법으로 풀어준다.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기차식이라는 건데 보기차식은 문제가 내가 만들기가 좀 애매하니 요거 말고 좀 뒤에 있는 거 딴 걸로 볼게요. 요거 문제가 별로더라고.
좀 마음에 드는 문제가 없는데 그냥 갈게. 잘 봐. 이걸로 갈게. 다음 보면 다음 이 4차 방정식 요놈의 실근 중 가장 큰 수를 m,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할 때 요거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결국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달라는 거야. 그지? 그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걸 찾아달라는 거지. 맞지? 그럼 가볼게. 그럼 얘가 지금 느껴지는 게 지수가 다 짝수차수로 이루어진 보기차식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보기차식을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보기차식 문제를 보면 일단 뭐 했어? 그치? 일단 x제곱을 t로 치환했어. x제곱을 t로 치환한 다음 뭐 해주냐면 두 가지로 풀리는데 첫 번째, 그냥 x자형 분리법이 되는 애가 있어. 그냥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가. 그럼 그 인수분해가 되는 애는 인수분해에서 풀어주면 돼. 근데 두 번째, 보통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한다 그랬냐? 보기차식인데 치환했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 아니야. 까먹었나 보네. 뭐 하는 거야 일단? 일단 어떤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어떤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어떤 뭐의 제곱 형태로 바꾼 다음에 뭘 풀어 마지막에? 합차 풀어. 합차. 이렇게 푼다 그랬어. 잘 봐.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얘 보면 일단 보기차식이라는 거 느꼈어. 그럼 뭐 한다고? x제곱을 t로 치환한다고. 그 지금 쟤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t제곱에 마이너스 16t에 플러스 36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맞아?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뭐 해줄 거야? 일단 봤더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뭐 하지? 어떻게? 이거 완전 제곱 억지로 만든다고. 그럼 보기차식을 완전 제곱으로 만드는 요령이 있는데 그때 그 완전 제곱 만드는 요령은 보통 1차항을 뒤로 보내준다. 1차항. 이렇게.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여기다 맞춰줄 건데 얘가 36으로 끝나려면 절반의 제곱이 36이어야 되잖아. 제곱해서 36 되는 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6.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2t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절반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2t 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12t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식이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 t제곱에 플러스 12t 플러스 36 요거에다가 내가 플러스 12t를 해줬으면 마이너스 12t를 한다 해서 순서대로 뿔마 맞불 써준 거야. 그럼 마이너스 얼마? 28t. 얘도 마이너스라서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어서 가봐. 두 번째 t제곱에 마이너스 12t 플러스 36 마이너스를 이용하면 플러스 12t를 해주는 거지. 그럼 뭐로 끝나? 마이너스 4t로 끝나. 그럼 둘 중에 뭐 이용하는 게 더 좋을까 성준아? 그치, 아래 게 더 좋다 이거지. 왜? 28이라는 것도 물론 마이너스 얼마라서 합차가 풀리긴 풀리겠지만 루트 28이라고 쓰는 것보다 루트 4인 2라고 쓰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얘를 채택한다. 얘를 채택하면 얘는 뭐라고 써야 t-6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t. 근데 는영 계속 내가 빼먹었네. 미안해. 이거 는영이지. 는영 이렇게 쓸 거고 얘를 이제 치환한 걸 돌려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6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때 마지막에 합차로 풀 거기 때문에 4의 x제곱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2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될 거고 요걸 합차를 풀면 얘랑 한번 더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 한번 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하나는 0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요때 해를 구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여기서 가장 큰 수랑 가장 작은 수를 구해달라고 했죠. 여기서 가장 큰 수 구하려고 할 건데 지금 보니까 또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되지. 4차인데. 근데 상관없지. 왜? 이제 2차 곱하기 2차로 쪼개졌으니 둘이 곱해가지고 0 나온다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풀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 되는 건 뭐야 일단?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으로 접근할 거고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얼마야? 7? 이건가 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7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근이 총 몇 개 나와? 4개가 나오겠지. 그럼 요 중에 가장 큰 근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이 여기서 나온 거야. 얘도 근해공 쓰면 1 플러스 루트 7.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근이 누구겠냐? 얘겠지. 가장 작은 근은 마마 얘겠지. 그래서 둘이 뭐 해달래? 빼달래. 다 뭐야? 2 플러스 2 루트 7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그럼 잘 봐. 여기서 내가 좀 더 응용을 시켜볼게. 잘 봐. 요 내용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이 보기차식 문제에서 조금 활용이 되면, 문제가 좀 변형이 되면 이런 문제도 나와. 잘 봐. 어떤 4차 방정식에, 요 4차 방정식에 한 근이 지금 얘처럼 알려주긴 했지만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7이라고 하잖아. 그럼
그럼 있잖아. 요 4차 방정식인데 보기차식 형태가 나왔어. 그때 얘 한 근이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일단 이거야. 그래서 왜요?라고 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얘 개수가 일단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모두 다 유리수로 이루어진 거지 지금. 그치? 그럼 한 근 요걸 가지면 나머지 다동적인 한 근은 켤레근을 가져야 돼. 왜? 4차는 쪼개질 수 있는 게 물론 1차로 쪼개질 수도 있지만 보통 2차로 쪼개지거나 물론 말도 안 되지만 1차, 3차로 쪼개질 수도 있지. 근데 3차는 또 쪼개겠지 어차피. 3차를 또 쪼개면 1차, 2차로 쪼개질 텐데 2차가 등장했는데 근 하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 근은 이거야. 물론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란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서 배웠지. 한 근이 이거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이 이거다. 세트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면 하나가 이거면 자동적으로 이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보기차식이잖아. 근 하나가 이거잖아. 그럼 나머지 자동적으로 하나는 이거는 개수가 유리수건 무리수건 요것도 근으로 가죠. 어떤 느낌이냐? 부호가 다른 거. 이건 내가 너네한테 분명히 내가 그 스텝 3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어. 니네가 개념을 강의를 잘 봤으면 내가 기억을 할 텐데 어떤 거냐면 요 4차 방정식의 어떤 한 근 x가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해봐. 그럼 너무 당연한 건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6 알파 플러스 36은 얼마야? 0이겠지. 왜? 요거의 근이 알파니까. 맞아. 내가 요거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그럼 요거의 근이 알파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x의 근 마이너스 알파도 된다. 왜?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4제곱을 얘잖아. 미안해. 잘못 썼네. 미안 잘못 썼어. 알파가 근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알파가 근이면 마이너스 알파도 자동적으로 근인데 왜냐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4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도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치? 36 똑같을 테니 얘도 성립할 거라 이거지. 그래서 어떤 근 하나, 보기차식에서 어떤 근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자동적으로 하나의 근은 부호 반대로가 나와. 그러면서 개수가 만약에 유리수야? 그럼 한 근이 이거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얘도 근이야. 그럼 얘가 근이야? 그럼 얘 부호 바꾼 얘도 근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4차 방정식에서 보기차식인데 근 하나를 이런 형태로 알려주잖아? 켤레근 형태로 알려주잖아? 나머지 자동적으로 4개의 근은 그냥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 요게 이제 보기차식. 이어서 대칭식이라는 건 진짜 스텝 1에 없더라고. 스텝 2로 갈게. 내가 볼게. 너네는 책만 칠판만 보면 돼. 대칭식이라는 게 마지막 뭐였냐면 요런 거였거든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대칭식이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칭식은 개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떤 거야? 똑같은 거야. 개수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양쪽의 개수가 똑같은 거. 근데 부호는 달라도 된다. 부호는 달라도 돼. 근데 오히려 숫자만 똑같으면 돼. 얘가 1, 1, 4, 4, 마이너스 7이잖아. 근데 여기 4, 4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4여도 상관은 없어. 그럴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개수가 똑같을 때 우린 걔를 대칭식이라 한다. 가운데 기준으로. 그럼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면 대칭식은 되게 복잡한데 첫 번째 얘는 x제곱으로 치환이 아니라 x제곱으로 묶는다. 묶어.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x제곱으로 묶어보면 쟤는 어떻게 되냐?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에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7에 플러스 x분의 4에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 맞아. 지금 x제곱으로 묶은 거야. 그러고 나면 얘네들 숫자가 똑같았던 놈들끼리 뭐냐면 짝꿍인 거지.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쓸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4x 플러스 4x분의 1이니까 4에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7 이렇게 쓸 수 있다. 물론 이거 부가적인 거 다 적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뭐 해줄 거냐?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요 형태를 이용해서 바꿔줘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에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얘를. 근데 이렇게 바꾸면 뭐가 문제야? 빼기, 그치? 상수 빼기 2를 해줘야 돼. 맞지? 빼기 2를 해주면 똑같은 거니까 빼기 2가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다고. 왜?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꾼 다음에 뭐 하면 돼?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숫자만 똑같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얘가 원래 여기 이제 앞에 x제곱이 이렇게 있었고 는 0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상태로 바로 인수분해하면 잘 하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면 뭐 해야 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적을게 이제. 얘는 x제곱에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9로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네. 인수분해가 되면 뭐 하면 돼? 만약에 이거 내가 만들어 볼게. 억지로 좀 만들게. 미안해. 요렇게 됐다고 해보자. 만약에. 그럼 여기 뭐 하면 돼? 아, t 플러스 3 하나 t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곱한 다음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맞지? 그 다음 치환한 걸 돌려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 하나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하나에다가 x제곱이 있으니 x제곱을 xx 따로 써서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는 거야. 그럼 분배하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곱해서 0 나온다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두 번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푼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칭식이 나오면 뭐 한다? 일단 x제곱으로 묶어. x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이거 쓰기 너무 어려우니까 말로 할게. 개수가 똑같은 놈들끼리 짝을 지어. 그 짝을 지은 걸 내가 원하는 형태, 똑같은 형태로 바꿔. 그 다음에 인수분해야. 그 다음 인수분해하고 치환한 것만 잘 돌려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 얘는 원래 이거였잖아.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얘는 이걸 구하래. 이걸. x 플러스 x분의 1을 k라고 할 때 k를 구하래. 그럼 내가 x 플러스 x분의 1 k라고 하면 x제곱에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9는 0 이걸 풀라는 거잖아. 그럼 어차피 얘는 얘랑 곱한 게 0이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0인 걸 풀면 되겠네. 이게 k가 나 2차 방정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k가 나 2차 방정식의 모든 곱을 구해달라 했으니 k가 나 2차 방정식의 두분의 곱은 얼마야?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9가 답이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잘 봐. 그러면서 이 대칭식에서도 또 특징이 하나 또 있어. 이 대칭식에서 어떤 특징이 갖냐면 이 대칭식이 지금 얘는 완벽하게 부호까지도 다 대칭인 거지. 이렇게 부호까지도 완벽한 대칭식이잖아. 그럼 이런 얘기가 있어.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알파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얼마가 되냐? 다른 하나는 자동적으로 얼마가 되냐면 알파분의 1을 무조건 근으로 가져. 그럴 수밖에 없어 얘도.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얘가 알파를 집어넣어 성립한다라는 건 요게 성립된다라는 거지. 이 새끼 근이 알파라는 건. 맞아? 그럼 요게 성립하면 내가 요 식 전체를 알파의 4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알파가 0이면 큰일 나. 0으로 나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알파는 0일 수가 없다? 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하거든. 그럼 근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도 되는 거야. 그럼 알파 4제곱 나누면 얘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4 알파분의 1 마이너스 7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4 알파 세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 4제곱분의 1도 0으로 성립하겠지. 맞아? 근데 얘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 얘는 요 방정식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성립해. 알파분의 1 집어넣어봐. 알파 4제곱분의 1. 알파분의 1 집어넣어봐. 알파 세제곱분의 4. 알파분의 1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분의 7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 근이 하나면 나머지 하나 이거라는 거야. 그럼 얘도 뭘 응용할 수 있냐? 잘 봐. 요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물론 지금 우리는 안 구해봤지만 만약에 하나의 근이 또 이걸로 해볼까?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해보자.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의 근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4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 4개지. 이거 하나 알려줬지? 그럼 일단 요거 근 가져야 돼. 왜? 왜? 개수가 다 유리 있으니까. 켤레근. 그 다음 얘가 근이야? 그럼 뭐도 근이야? 1 플러스 루트 3분의 1도 근이야. 왜? 이것 때문에. 그럼 얘가 근이야? 뭐도 근이야?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도 근이야. 그래서 요 4개가 근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근만 이쁘게 알려줘서 켤레근 형태가 나오잖아. 그럼 나머지 4개의 근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것도 알아두면 편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기억해놔. 알겠지? 대칭식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3, 4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지금 설명한 이렇게 인수분해 이용하거나 요 3가지까지 해서 총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근데 요 3, 4차 방정식도 또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네. 3, 4차 방정식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아니고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또 기억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잘 봐. 이 3차 방정식에 어떤 3개의 근이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하나는 감마라고 해보자. 이렇게. 왜? 3차 방정식의 근은 기본적으로 몇 개니까?
세개니까 이게 물론 실근인지 허근인지는 상관없어. 만약에 이 세 개를 근으로 갖는다고 하면 이 3차 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얘는 최고차 한계수 A에 x-알파와 x-베타와 x-감마를 근으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라고 쓸 수 있게 돼. 만약에 요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맞아? 그럼 내가 이걸 전개한 식은 위에 있는 식과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 맞니? 그치? 그럼 밑에 있는 거 전개해보자. 이거 A 냅두고 요거 전개하라고 하면 니네 이거 전개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거 왜냐면 곱셈 공식이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 이렇게.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게. 요 a 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곱한다라는 건 요 인수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x 뽑으면 x 세제곱인 거고, x 두 개에다가 감마 뽑으면 마이너스 감마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럼 얘랑 똑같아야 되지. a까지 분배해서 또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a로 오히려 묶을게.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얘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a로 묶어봐. a로 묶으면 x세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제곱에 플러스 a분의 cx에 플러스 a분의 d가 된다. 이렇게. 맞니? 그럼 얘랑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거 맞아? 그럼 비교해보자. 잘 봐. 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는 건 이 3차 방정식이 세근을 더한다 이 뜻이지. 그래서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랑 똑같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랑 똑같아? a분의 b랑 똑같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아. 이어서 3차 방정식의 요 놈을 뭐라고 하냐면 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했지. 그래서 얘를 줄여서 두근의 고배합 이렇게 읽어. 두근의 고배합.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세 개의 두근의 고배합은 요건데, 그 두근의 고배합은 얼마나 똑같은 거냐? 여기 밑에랑 비교해봐. 얘는 x항의 개수거든. 여기 x항의 개수는 뭐야? a분의 c랑 똑같아 이거야. 어차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그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3차 방정식의 요 놈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세근의 곱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이너스 세근의 곱이 a분의 d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되냐? 외워줘야 돼. 니네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얼마야? a분의 c잖아. 근데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외워놔야 돼. 이것도 외워야 돼. 그럼 4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없을까? 있겠지. 이렇게 유도하면. 그지? 근데 몰라도 돼. 근데 이건 기억해야 돼. 잘 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지.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얼마야? 그것도 마이너스 a분의 b지. 4차 방정식의 네근의 합도 있잖아.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5차 방정식의 5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100차 방정식의 100개의 근의 합도 마이너스 a분의 b야. 어떤 다항식의 그 모든 근의 합은 다 마이너스 a분의 b야. C근인지 허근인지 따지지 않고 합한 게. 왜 그런지 잘 봐. 생각을 해봐. 잘 봐. 4차에서 예를 들어 4차는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 꼴로 끝나는 거지. 그지? 그럼 요 4개의 4차 방정식의 근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a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맞아? 그럼 이건 다 전개하는 거 너무 골치 아프니까 제일 최고차항만 전개해보자고. 그럼 a에 x 4제곱 나오겠지. x. 오케이. 그 다음 거까지. 그럼 그 다음 건 뭐 나오냐 하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3번 뽑은 거. 3차니까. 마이너스 베타에다 x 3번 뽑은 거. 그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의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여기 3차항의 개수를 a로 묶으면 a분의 b가 될 텐데 그게 뭐가 똑같은 거야? a로 묶은 요 놈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넘겨주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네근의 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유영아? 그럼 4차 방정식에 네근의 합이 얼마라고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근데 4차 방정식에 네근의 곱도 우리가 좀 유도할 수 있거든. 자, 네근의 곱도 생각해봐. 4차 방정식에 네근의 곱이면 요 놈을 전개했을 때 맨 마지막 상수겠지. 그럼 그 상수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한 거 아니겠냐? 그럼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한 거는 부호가 뭐여야 될까, 서영아? 그치? 플러스여야 될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마이너스 4번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상수 부분이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물론 A로 묶은 상수 부분인 A분의 2가 뭐인 거야? 얘인 거야. 4차 방정식의 내근의 곱은 뭐냐면 A분의 2야. 4차 방정식.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이거야. 3차 방정식은 A, B, C, D지. A분의 D가 뭐야? 3차 방정식의 세근의 곱이야. 근데 부호는 마이너스야. 4차 방정식은 A, B, C, D, E지. 4차 방정식의 내근의 곱은 A분의 2인데 A분의 2인데 부호는 플러스야. 로 나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뭐야?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잖아. A분의 C인데 부호는 뭐야? 공식이 A분의 C 그냥 플러스잖아. 그치? 그 느낌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최고차항계수의 상수분의 다시 최고차항계수의 숫자분의 상수항의 숫자가 내근의 합, 그 차수의 방정식의 근의 곱이야. 무조건. 근데 부호는 어떻게 되냐? 짝수면 플러스고 홀수면 마이너스야. 곱은. 5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잖아?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 나눈 다음에 5차야?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 헷갈리잖아. 2차 하나만 기억해. 2차는 곱이 짝수잖아. 3차는 곱이 홀수잖아. 홀수라고 하면 되지. 내가 계속 왜 짝수라고 하냐? 2차의 곱은 양수잖아. 그지? 그럼 3차의 곱은 음수잖아. 그래서 5차의 곱은 음수구나라고 하는 거야. 6차의 곱도 6개의 근의 곱도 뭐야?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 쓸 거고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걸 기억해두면 외울 만하다 이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합은 어떻게 돼? 합은 A분의 B. 다 마이너스 A분의 B. 다 마이너스 A분의 B. 최고차항이랑 그 다음 번째 항에다 마이너스 라고 기억해주면 합하고 곱 정도는 기억해두는 게 좋아. 내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는 외워야 된다고 할 거거든. 근데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은 중간 근과 계수 관계 몰라도 돼. 근데 그 근의 합과 근의 곱 정도는 외워야 돼. 그걸 알면 좀 유용하게 푸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 그것도.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갈게.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 공식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의 합은 뭐라고? A분의 C.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곱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D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서 이런 거지. 또 이어서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렇게 써서 전개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전개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이걸 또 외우라고 시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에서도 너네 한 근이 2고 또 다른 근이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이거 외워놨잖아.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도 요거야. x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다인데 솔직히 말하면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은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알면 편하게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나도 분명히 쓸 거야. 근데 몰라도 풀 수는 있거든. 어떻게 하냐?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떤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2고 또 다른 한 근은 1-i래. 그러면서 모든 개수가 실수야 라고 했어. 그럼 자동적으로 한 근이 이거면 나머지 한 근은 뭐야? 이거인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3차 방정식이 쪼개지면 2를 근으로 갖는 요거 하나가 가져야 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렇게 인수가 하나 나왔다 만약에? 그럼 나머지 하나 인수는 뭐가 돼야 이 개수가 실수가 되겠어? 편례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 근 이거면 3차도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 이거인 거야. 그치? 2차에서 켤레근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정식 식을 세우라 하잖아? 그럼 솔직히 나는 이렇게 안 할 거고 이거 안 쓸 거고 이렇게 할 것 같아. 2를 근으로 가져 x-2 있어.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2차 식은 너네가 알잖아.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하면 얼마? 2는 0이다라고 써주면 돼. 요 정도 써도 충분해.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2차항 개수가 궁금하대. 그럼 전개해.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 말고 없네. 마이너스 4x 제곱이네. 요 정도로 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을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 거라는 거. 알겠지? 근데 3차 방정식의 식의 작성도 알아두면 도움 될 겁니다.
요거 377번에 대한 내용인데 요게 뭐냐면 오메가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그 오메가가 뭐냐 이거야. 이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W라고 하잖아. 이 W를 오메가라고 읽거든. 오메가라고 할 때. 그래서 종류가 두 종류야. X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랑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어. 그럼 쟤는 이거야 이거야?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왼쪽 거야. 맞지? 이거 넘기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딱 세 가지 써놓고 시작하라고 하거든. 세 가지 딱 써놓고. 근데 그게 뭔지를 좀 설명을 해줘볼게. 잘 봐. X세제곱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1을 넘겨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저것처럼. 그지? 그럼 요거의 허근을 구해달래. 요거의 허근. 그지? 아까 요거 푸는 거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얘는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인 거 1 하나 얘가 0인 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해? 근해 공식 이용할 거라서 얘는 분명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하나 요거 하나 또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하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의 근이 요것 또는 요거 해가지고 3개가 나올 거다 이거지. 그 중에 허근은 2개지. 그 2개 중에 한 허근을 W, 오메가라고 한대.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거나를 시작하면 되거든. 뭘로 할까 건이야? 얘로 할까 얘로 할까? 아무거나 해도 돼.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 거? 그래 얘로 할게. 얘를 오메가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라고 써야 되냐? 얘는 모든 개수가 실수니 유리수니 오메가 바인 거지. 실제로 오메가 맞잖아. 그지? 그래서 한 근이 오메가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라는 게 확정이 되고 그때 나오는 성질 중에 첫 번째 자, 이 오메가라는 건 요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죠. 그래서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은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1인 거야. 당연하지. 얘 근이 오메가인데 오메가 집어넣으면 1 성립해야지. 두 번째 요 근 오메가를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지만 사실 얘가 0이다를 이용해서 풀어서 나온 게 이 두 개인 거잖아. 그럼 요거의 근이기도 하니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야? 걔는 0인 거야. 요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좀 특이한데 요거를 제곱할 겁니다. 오메가를. 이 오메가를 제곱해보잖아. 얘 제곱하면 오메가 제곱은 4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i 플러스 3i 제곱해서 요렇게 된다. 요렇게.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데 오메가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어? 오메가 바가 됐네. 맞지?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다. 요 세 가지는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워놔야 돼. 그럼 요 세 가지만 안다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 왜냐면 여기서 너네한테 뭐도 물어보냐면 이 세 가지 말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니?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 혹은 뭐 오메가 분의 1은 얼마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나는 이 세 가지만 외우라고 하는 거거든. 이 세 가지를 알면 이 나머지 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어. 충분히. 잘 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1이다라고 써도 상관없지. 그게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그지? 근데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어?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으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냐면 1인 거라서 얘는 1이야 라고 외우는 거야. 근데 이걸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 세 개만 외우자 이거야. 이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지. 그럼 내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치? 그럼 오메가 제곱은 얼마야? 오메가 바랑 똑같으니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 다음 오메가 분의 1. 가끔 이것도 물어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이게 얼마니라고 물어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하려면 오메가 분의 1을 찾아야 되거든. 그 오메가 분의 1을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요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지. 그럼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가 일단 오메가 분의 1과 같고 오메가 분의 1 얘를 뭐라고 변형해야 되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그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가 넘어가면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 이렇게. 그지? 그래서 나는 요 세 개만 외우라고 하는데 요것까지.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고 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요 세 가지를 외워놓고 나머지 유도할 거야. 알겠지? 이렇게. 좀 이따 적을 시간 줄게, 형준아. 좀 이따 적을 시간 다 줄게.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서 그래. 두 번째. 자, x세제곱은 1에서 한 허근을 이렇게 쓴다고 했죠. 두 번째는 이제 너네한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한 허근을 물어볼 때가 있다.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구분해 줘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오는 허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이거야. x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걸 가지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근 3개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요거 근의 공식하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하나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 이렇게 나올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가 출발일 거야. 그럼 둘 중에 또 뭐로 할까 이번에? 건이야. 오른쪽 알았어. 얘를 오메가라고 해볼게. 얘가 오메가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근데 뭐든지 어쨌든 요거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요 방정식에서 등장한 근 오메가니 첫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인 거야. 두 번째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온 근이기도 하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야? 0인 거야. 세 번째 또 이 오메가를 뭐 해볼 거냐? 제곱해 볼 겁니다. 요 오메가를 제곱해 볼게. 제곱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마이너스 2루트 3에 마이너스 3인 거 혹시 바로 되니? 계산하면 2고 약분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아예 안 썼다. 미안해. 너무 대충 했다.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제곱했더니 얘가 됐는데 얘는 얘랑 똑같아 달라? 다르네? 어이씨 뭐야. 근데 뭐는 똑같아? 숫자는 똑같아. 뭐만 달라? 부호만 달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얘잖아. 그래서 오메가를 제곱하잖아. 얘는 특이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돼.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유도를 시킬 거라고. 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뭐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뭐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뭐니?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것도 유도를 하면 얘도 하나 더 추가될 텐데 그냥 결론만 얘기해 줄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야.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다. 요거까지도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외워줘야 돼.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잘 봐. 첫 번째 3차 방정식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너네가 구분해 줘야 되는 건 여기서 물어본 오메가인지 여기서 물어본 오메가인지 구분해야 돼. 그럼 얘는 여기서 물어본 거라 했죠. 그러면 여기 써있는 주황 색깔, 분홍 색깔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요걸 써놓고 들어가 보면 얘를 풀어달라고 했거든. 이것도 또 다른 규칙이긴 한데 일단 이걸로 가볼게. 잘 봐. 오메가의 5제곱은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 알아? 1이라는 거 알지?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지워도 돼.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얘는 첫 번째 오메가 제곱.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메가의 4제곱은 뭐라고 써야 돼? 오메가의 세제곱을 까니까 오메가라고 써도 될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고. 오메가 제곱은 얼마야? 오메가 제곱인 거고 오메가는 오메가인 거야. 이렇게. 그럼 잘 봐. 여기서 우리 여기서 나온 성질이라 그랬지?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얘 넘기면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근데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그지?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얘는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거듭 제곱을 뭔가 연속해서 더했지. 얘도 특징이 있는데 잘 봐. 이놈들 있잖아. 요놈들. 요놈. 요놈 지우자 이제 이거. 자, 여기서 나온 한 허근은 이제 오메가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한 허근은 오메가라고 이렇게 두 가지 나올 텐데 얘랑 특징이 하나 더 있어. 얘 특징은 있잖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지. 세제곱을 해서 1 나온다는 소리는 그 이후부터는 거듭 제곱이 뭐가 된다? 반복된다. 그리고 내가 니네 이거 분명히 복소수에도 나온 적 있을 거야. 이 복소수 맨날 세제곱하니까 1 나오니까 반복돼서 얘는 분명히 세제곱하면 1 나오고 얘는 막 거듭 제곱해보니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나왔어. 그럼 얘는 몇 제곱해야 1 나와? 6제곱해야 1 나와. 그럼 얘는 6개씩 반복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복소 평면을 내가 막 그려주고 하면서 그걸 막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 맞지? 한번 확인해보자. 잘 봐. 얘가 지금 세제곱 1 나왔어. 그럼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 이걸 다 더하라고 하잖아. 그럼 결과가 잘 봐.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야.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라고 써야 되냐면 얘는 1이라고 써야 돼. 오메가 4제곱은 다시 오메가야.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또 다시 1이라고 써야 돼. 그래서 이 세 개씩이 반복되는데 그 세 개의 합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 0. 다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라고? 0.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까지는 0이니 얘가 0이고 얘도 0이라서 연속된 3개가 반복되는데 그 3개의 합은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사실 얘를 보는 순간 앞에서부터 요거 지워도 얘만 풀면 끝나는 거야. 그지? 두 번째, 자 여기서 나온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면 얘는 조금 달라져. 왜? 얘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 몇 제곱을 해야 1 나와? 6제곱. 얘는 몇 개가 반복되냐면 6개가 반복될 거고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6제곱을 하라고 하면 얘도 이 결과의 합은 0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오메가는 그냥 오메가. 오메가 제곱은 얘.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4제곱은 얼마야? 세제곱을 까면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5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6제곱은 1 이렇게 될 거야. 너무 빨랐나? 요거 세제곱 까면은 2개 남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남아야 돼. 요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얘랑 지워지는 거고 얘랑 지워지는 거고 얘랑 지워지니까 얼마나? 0 나온다 이거지. 얘도 0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6제곱이 1 나오는데 그 6개의 합은 0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정리해놔봐. 솔직히 이거는 그냥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거 잘 정리해놔봐. 지금 적어놔. 아마 그 개념의 공간에 좀 있으면 한번 적어놔봐. 아마 안 써있던 것 같아. 어디든 적을 수 있는 공간에 좀 적으면서 외워봐 한번. 되게 중요해 이거. 문제 유형인데 알아둬야 돼. 여기 여기 있긴 하네. 야 여기다 좀 추가하면 되겠다. 여기 유형 해결 팁 여기다 추가하면 되겠다 그냥. 그치? 여기 다 있긴 하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거기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같다. 그거 써놓으면 되겠다. 요거 여기다 추가하면 이쁘겠네. 다 쓰려면 다 써도 되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오메가분의 1과 같다. 얘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과 같다. 다 적었어? 됐어? 요거는 필히 외워놔야 돼. 알겠지 나연아? 나연아 외울 수 있지? 불러봐 그럼. x제곱은 1의 한 허그는 오메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 오메가 세제곱은 1? 나 외운 거 맞지? 다 외워야 돼. 알겠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니 요 세 개는 필히 외워야 된다. 알겠지? 그 내용이야.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너네한테 뭘 가르칠 거냐? 아까 내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제 총 우리가 세 종류를 배운다 했죠? 이제 3, 4차 방정식이 진짜 끝났어.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 연립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이 2개 남았거든?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것도 사실 이미 너네가 알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추가돼. 설명을 좀 해볼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1차와 1차의 연립방정식밖에 안 배웠을 거야. 그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대입법과 두 번째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었어. 둘이 더하거나 빼서 식을 정리하거나 혹은 대입해서 푸는 거.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거의 다 대입법일 거야. 무슨 느낌이냐? 잘 봐. 너네가 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종류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1차와 어떤 2차에 대한 연립을 하거나 두 번째 2차와 2차에 대한 연립을 한다. 요 2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1차와 2차를 연립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물론 또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아니긴 해. 근데 기본적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요 1차를 한 문자로 바꿔. 예를 들어 y는 무슨 꼴로 바꿔?
그 다음 그거를 그 2차에다가 대입해서 풀 거야. 그 첫 번째 유형이 이거거든. 잘 봐. 연립방정식을 풀라고 했는데 문제 유형으로 좀 보여줄게. 위에 있는 식은 몇 차식? 1차식. x도 1차, y도 1차. 아래에 있는 식은 몇 차식? 2차식. 얘 몇 차? 얘는? 얘도 2차야.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모든 문자의 개수가 차수가 되는 거야. 2차. 얘도 2차. 그래서 1차와 2차가 맞아. 그럼 1차, 2차를 연립하는 방법은 뭘 이용하면 된다? 대입법을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대입하는 것보다 얘를 대입하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얘를 한 문자로 예를 들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거를 여기 있는 모든 x에 다 때려 넣는 거야. 야, 당연히 위에 있는 식을 변형했는데 그걸 위에다 집어넣어봤자 의미가 없지. 연립을 해야 되는데, 맞지?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변형했으면 아래다 집어넣어야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y 플러스 3에 요거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3 플러스 y 제곱은 얼마? 걔가 3이다 라고 쓰는 거야. 얘 정리해보면 얘 정리하면 얘는 4y 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12y 플러스 9는 나 계산 틀렸는지 봐줘야 돼. 틀렸잖아 이미 애초에 얘들아. 이씨 y 곱해야지. 그치? 야 이씨 마이너스 2y 제곱 일부러 다 틀리게 하는 거지. 플러스 3y 플러스 y 제곱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y 제곱 얘랑 하면 마이너스 y 제곱이 얘까지 만나면 3y 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y 하면 마이너스 9y 그 다음에 3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네. 전체를 3으로 나눠주면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라서 인수분해가 뭘로 돼? 2 하나 1 하나인데 마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2거나 1이거나지. 그지? y가 2면 x는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요거 한 쌍. 자, y가 만약에 1이면 x는 얼마야? 요거 한 쌍에서 답이 2개가 나온다. 그래서 답을 쓸 때 요렇게 연립해서 써놓는 게 제일 정확한다. 근데 솔직히 좀 귀찮잖아? 이렇게 써도 되긴 해. 이렇게 순서쌍으로. 알지? 이렇게 써도 된다. 어쨌든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지, 맞지? 똑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알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런 1차와 2차를 연립해서 해를 구하잖아? 그럼 해가 몇 개 나오는 거냐? 얘는 기억해놔야 돼. 최대 2개다. 최대. 최대 2개. 1차랑 2차를 연립하면 최대 2개. 왜 최대 2개인지를 생각해보면 너네가 알고 있는 1차는 거의 웬만하면 직선일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2차는 뭐가 있어? 포물선도 있고요. 원도 있습니다. 이제는. 원 배웠잖아. 원방도 x 2차, y도 2차 아니야? 그럼 포물선이나 원은 직선과 교점이 최대 몇 개 생겨? 2개 생겨 최대. 최대 2개 생겨. 3개 생길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무조건 최대 2개인 거야. 근데 1개 생길 수도 있지. 그치? 어떻게 되면? 접하면. 얘도 1개 생길 수도 있지. 안 만날 수도 있지. 그럼 시그널이 없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치? 왜?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우리는 그래프에서 교점의 좌표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어떤 위에 있는 그래프랑 아래에 있는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인데요? 얘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쌍곡선 아니면 타원일 거야. 원은 아니고. 원이려면 x제곱과 y제곱이고 이게 없어야 돼. 그지? 근데 타원이든 어떤 직선과 교점을 구하면 2개가 생길 거거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런 느낌.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 잘 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얘를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 아, 이 새끼 몇 차 몇 차? 1차, 2차네? 라고 하는 거야. 1차, 2차.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라고?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대입할 거라고. 그럼 y를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다 집어 넣겠지. 그래서 지금 얘는 x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은 a라고 쓰겠지. 그럼 얘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좀 귀찮으니까 냅둘게. 2x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지. 는 0. 그렇지? 여기서 x가 실근이 나오면 당연히 y도 얼마겠어? 실근이겠지. 왜? 실수에다 2 더하면 실수일 테니까. 그렇지? 그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뭘로 접근하면 돼? 판별의 d가 0보다 크다 하면 돼. 그럼 얘가 만약에 실근을 안 갔는데 그럼 뭐야? 이거 연립한 요 식의 판별의 d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지. 맞지?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1차, 2차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을 이용하면 된다. 그럼 두 번째 이제 2차 할 때가 문제인데 2차식과 2차식인데 2차식과 2차식에서는 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는영꼴로 나올 때랑 어떤 상수가 나올 때가 있어. 얘처럼 어떤 숫자들이 주어질 때랑 혹은 는 0이라고 줄 때가 있거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는 0이 주어지잖아?
는영이 주어지잖아? 그럼 조금 편한 타입이야. 이 는영이 주어지면 어떻게 풀 거냐? 보통은 약간 약속 같은 건데, 그러니까 니네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그 조립제법에서도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0 나온다며. 웬만하면 약속 같은 거라 했잖아. 이것도 약간 수학 문제를 내는 사람들끼리 약간 약속인데 어느 정도 너네가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는 0이라고 되는 놈은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야. 인수분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지.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얘가 0일 때 한번 요거 풀고 두 번째 얘가 0일 때 한번 요거 풀어가지고 총 두 번을 풀어줘야 돼. 그때 되게 귀찮아지지.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그나마 편한 거야. 잘 봐. 문제를 보여줄게. 요건가 보다. 자, 보면. 다음, 연립 2차 방정식 요 놈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걸 구해달래. 자, 위에 있는 식도 몇 차? 2차. 아래에 있는 식도 몇 차? 2차야. 근데 는 0꼴로 정리되어 있는 거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라고. 위에 있는 거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뭘로 돼? x-4y 하나, x 플러스 y 하나는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건데 첫 번째, 얘가 0이라는 건 x랑 4y랑 같다라는 거. 얘가 0이라는 건 x가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치? 그래서 두 번 푸는 거야. 첫 번째 얘부터 풀어보자. x가 4y랑 같대. 근데 이 결과를 위의 식에다 집어넣으면 의미 없겠지. 야, 위의 식에서 노출해낸 걸 다시 위에 집어넣으면 의미 없어. 그냥 0 나올 거야. 성립한다고. 그래서 아래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x에다가 4y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6y제곱에 내더하면 18y제곱은 얼마? 18. 그럼 약분하면 얼마? y제곱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y는 얼마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답이 하나는 1,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데 y가 1이면 x는 얼마? 4,1.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 4,1에서 일단 두 쌍이 나온 거야. 두 번째 이어서 이번에 뭘 풀 거냐면 얘를 풀겠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y라고 생각해봐.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y를 제곱해도 y제곱. 그럼 3y제곱이 18. 그럼 y제곱은 얼마? 6. 그럼 y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그럼 y가 루트 6이면 x는 얼마야? 그치?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이걸 이용해서 푼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보야?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루트 6이면 루트 6해서 답이 몇 쌍 나와? 총 4쌍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최대 4개가 나온다. 왜 최대가 4개인지를 생각해보면 잘 봐 이거야. 너네가 생각했을 때 2차랑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네가 포물선 아니면 원이라 그랬지. 그래서 포물선과 원의 교점을 구하면 몇 개 나올 수 있어? 4개 나올 수 있거든. 그 최대 4개 나오는 거야. 근데 쌤 이건 원은 아닌데요? 이건 아마 타원일 거야. 타원과 혹은 쌍곡선일 수도 있어. 쌍곡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라고 안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를 연립하면 어쨌든 해는 최대 몇 개 나와? 4개 나온다.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그것까지 너네가 몰라도 돼. 이건 나중에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워. 기하라는 과목을 선택하면 배워. 그래서 이 타원과 이런 쌍곡선의 교점을 구하면 몇 개 나와? 4개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지금은 어쨌든 2차랑 연립하면 해가 4개구나. 1차랑 2차랑 연립하면 해가 몇 개 나와? 최대 2개구나. 최대라고 한 거야. 적을 수도 있어. 당연히. 그치?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차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아까 내가 2차 중에 쌤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형태가 있는데 2차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 2차랑 2차인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는영꼴이 아닌 거야. 이런 형태로 푸는 방법은 이것도 되게 다양한데 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 대칭식. 아까 우리 대칭식 배웠잖아. 개수가 양쪽으로 똑같은 거. 근데 그 대칭식이랑은 좀 다르고 어떤 느낌이냐면 x 플러스 y가 등장하거나 xy가 등장하거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등장하거나 x제곱 y 플러스 xy 플러스 xy 제곱 이런 느낌이 등장하는 거. 이런 느낌의 등장. 무슨 말이냐? x랑 y랑 뭔가 대칭성 있게 등장하는 이런 형태를 우린 다 통틀어서 대칭식이라고 할 거야.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대칭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x 플러스 y를 어떤 a라고 치환하고 두 번째 xy를 b라고 치환하면서 문제가 들어가. 무슨 말인지는 또 문제 유형으로 보여줄게. 잘 봐. 아우 씨,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냐. 누가 내 욕하나 봐. 누구야? 어딨어? 미안해.
어제 했는데 아 여기 있다. 요거다. 자 이거 가볼게. 다음 방정식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모든 x, y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봐. 가볼게. 요 연립방정식을 풀어달라 했는데 위에 있는 식 몇 차야? 그치 2차라고. 그치 2차라고. 근데 아래에 있는 식은 3차. 그치 2차 3차. 뭐야 이거 뭐야. 안 배운 건데 맞지? 근데 얘도 대칭식인 거야. 대칭식은 이런 형태들이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다양하겠지. 어쨌든 대칭식 형태로 나오는 거. x랑 y가. 그럼 그때 뭐 할 거냐면 x 플러스 y를 하나 a라고 치환할 거고 x, y를 뭐라고 치환할 거냐면 b라고 치환할 거야. 그럼 자,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식을 이제 뭐라고 써내냐? 얘는 a 플러스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고 써도 되는 거 맞지? 두 번째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요 정도는 너네가 암산하면 xy에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얘는 ab가 얼마다?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차수가 졸라 높았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차수가 어때? 좀 작죠? 그죠? 요 정도는 너네가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이거야. 그럼 얘는 뭐, 몇 차로 보여 이제? 1차 2차로 보이는 거지. 그럼 1차 2차는 뭐 하면 돼? 대입법 이용하면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위에 있는 식을 뭐해? 한 문자로 바꿔. 예를 들어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얼마야? 마이너스 24. 얘 정리하면 뭐야?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4. 전체에다 양쪽 한쪽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4는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얼마로 돼? 6하고 4인데 어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그래서 a는 얼마가 돼? a가 4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6. a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면 b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답이 요 두 개가 나온 거야. 근데 여기서 a, b를 구하는 과정도 있잖아. 요 과정이 좀 길고 복잡하거든. 그래서 사실 있잖아. 좀 팁이 있어. 어떤 팁이 있냐? 잘 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아우 귀가 존나 간지러운데 뭐라고? 천재.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두 개를 더했더니 얘가 나오고 곱했더니 얘가 나오는 식을 생각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했더니 이게 이 식이랑 똑같은 거지. 그지? 요걸 만족한다라는 건 사실 있잖아. 요걸 풀라는 거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4가 나오는 이 식을 풀라는 거고 이 식을 풀어서 니네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여기까지 안 가도 돼.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24 나오는 게 뭐겠냐? 6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하고 잘못 얘기했네. 마이너스 6하고 4. 그지? 혹은 4하고 마이너스 6. 요 정도 너네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요거 인수분해 할 때도 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애초에 여기서 인수분해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눈으로.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찾았어. 그럼 이제 끝나지 않았고 이제 뭘 구해야 돼 우리? XY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A가 4고 B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았잖아. 그럼 XY는 어떻게 구해? A가 4고 B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요걸 또 푸는 거야. 그럼 더해서 4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6 나오는 게 있어 없어? 이건 없더라고. 그럼 뭐 해줘야 돼 이때는? 다시 또 이건 아까처럼 연립해야 돼. 그럼 Y를 뭐라고 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한 다음에 집어넣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곱하기 X가 얼마? 마이너스 6 나오는 요거에 뭘 구하면 돼? 2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X값 Y값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게 줄 거야. 근데 그럼 이 문제는 왜 나왔냐? 이 문제에서 어차피 뭘 구하래? XY를 구하래. XY. 그지? 그럼 XY는 뭐였어? 아까 우리 치환한 게 A, B로 치환했거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6 아니면 4니까 답이 마이너스 6하고 4인 거야. 그걸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게 연립방정식이다. 알겠지? 그래서 연립방정식 푸는 거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1차, 2차가 나와서 그럼 뭐 하면 돼? 한 문자로 바꿔서 그냥 대입하면 돼. 1차, 2차 나오면. 두 번째 만약에 2차, 2차가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의 식이 인수분해가 돼. 그럼 뭐 하면 돼? 인수분해해서 두 번 대입해서 풀면 돼. 그래서 얘는 해가 최대에서 4개 나와. 그 다음 이어서 대칭식이라는 건 어떻게 돼? 대칭식이라는 건 이런 형태들이 등장할 텐데 이 형태들을 얘랑 얘를 가지고 다 치환하는 거야. 얘는 그냥 A고 얘는 B겠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B겠지. 얘는 뭐 XY로 묶어서 막 정리하면 되겠지, 맞지?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는 거야. 이해하니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차수를 줄여가지고 풀고 다시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더럽지. 얘는 계산이 더럽고 다 들어 그냥.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푼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야, 배터리 없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진짜 마지막 이거야.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뭐냐?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너네한테. 어딨어? 너네한테. 야, x 플러스 y가, 아니 좋지 않다. x 플러스 2y가 3을 만족한대. 그때 xy 값을 구하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 아, 있지. 1,1도 되고요. 2,2분의 1도 되고요. 3,0 많잖아. 그치? 근데 무수히 많잖아, 해가.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해라고 시키는 게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의 개수만큼은 적어도 식이 존재해야 돼.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있어야 되고, 최소. 미지수가 3개면 식이 최소 3개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풀라고 시킨 거야, 이번에.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어. 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방정식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정방정식이거든.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거야.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어가지고 일반적으로 못 푸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못 풀기 때문에 어떤 제한을 줄 거야. 무슨 말이냐? 얘를 만족하는 x, y는 자연수라는 제한을 주는 순간 해를 구할 수 있지. 뭐밖에 없냐? 1,1밖에 없네. 아, 근데 물론 얘가 5였어. 그럼 더 있지. 1,2도 되고 2, 안 되네. 3,1도 되고. 답이 여러 개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한정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제한 조건을 준 다음에 원래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을 푸는 걸 우린 부정방정식이라 그래.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자, 보면 1보다 큰 세 자연수 a, x, y에 대하여 다음 요거를 곱했더니 성립할 때 요걸 구해달래. 이거 어떻게 풀지? 야, 얘네 둘이 곱해서 1 나왔대. 원래는 무수히 많을 텐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수지. 자연수에다 a 곱했고, 자연수끼리 곱했고, 자연수 뺐고, 자연수 뺐네. 요 결과는 반드시 뭐야? 아니, 정수. 그치? 정수일 거야. 음의 정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얘도 결과는 얼마야? 정수.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1 나오는 건 몇 개 없거든. 어떤 경우야? 그치?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그래서 결국 이걸 풀라는 거야. 아,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1이고 이제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1이거나 요걸 만족하거나, 혹은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요 두 가지를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부터 풀어보자. 그럼 얘도 어떻게 풀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졸라 어려워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바꿔봐. 잘 봐. y를 넘기면 x 플러스 2라고 써도 되지.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볼게. 그럼 집어넣으면 ax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1도 넘길게. 이렇게 조금 빡셌는데. 자, 얘네들을 x로 묶으면 a 마이너스 1은 얘 다 넘기면 5네. 5. 그치? 그럼 또 생각해보니까 둘이 곱해서 5가 나오는데 x는 자연수, a도 자연수. 자연수 2개 곱해서 5 나오는 건 몇 개 없을 거라는 거지. 뭐 있어? 1 곱하기. 얘가 5면 되니까 얼마? 6이면 되겠네. A 입장에서. 맞아? 근데 이건 안 돼. 왜 안 돼? 문제에서 1보다 큰 세 자연수래. 이건 잘 읽어야지. 그럼 x 뭐도 돼? 5가 돼. x가 5면 a는 얼마야? 2가 되는 거네. 그래서 만약에 a, x, y를 순서상으로 쓰라 그러면 a가 2일 때 x가 5인 거고, x가 5면 y는 얼마? 7인 거야. 요거 하나 나온 거야. 두 번째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주면 돼. 무슨 말인지가? 요렇게 푸는 게 부정방정식.